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웅 센터장님. 네. 파트너가 바뀌었네요? 오늘 권순정 본부장이 개인적인 일로.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하 직원이 네. 오는 경우 있는데. 네. 그 상급 대표자가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예. 그만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해당 기관에서 상당히 이제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송 전에 우리가 짰습니까? 아니죠. 예, 이택수 대표님 오늘 우리 방송 처음이시죠? 직접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요 코너는 처음이시고 네, 전화 연결할 뻔했고 그래요. 오늘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자, 총선을 5개월여 남겨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변수도 많고 제3지대 정계 개편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시끄러워지겠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그 피크 시기가 이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총선 그 전에 있던 선거 때하고 이번에 하고 늘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조금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물이 들어와서 노를 좀 져야 되는데 워낙 그 정계가 불안한 상황이라서 정계 개편을 앞두고 이제 선거제 개편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4년 전에 2016년 총선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신당이 이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 4년 전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이제 진보 진영이 분열돼서 두 잠룡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있었고 정당 지지율 대략 17%대 18% 비슷한 그러니까 35%를 두 정당이 나눠가지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30%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당이 이제 20%대 후반.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한 6%, 7%. 그때랑은 조금 반대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선거 이전에 이렇게 정계가 개편을 앞두고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조사업계는 그렇죠. 조금 발동이 늦게 걸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 완전 다르니까요.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일본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3개월 전에 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좀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이제 약한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역동성이 아마 정치 영역에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여서 3개월 정도 남겨놨다 만약에 그러면은 정치적 세상이 몇 번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정말 예측하기 힘들긴 한데요. 다만 이제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거 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총선에서 대개 이제 제3정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 세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만한 그다음에 이제 필요 조건으로서 그 기성 정당에 대한 그 불신이 매우 극도로 높아졌을 때 이 유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보와 보수가 서로 양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도가 폭넓게 넓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전처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의외로 또 유동성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 리얼미터에서 11월 둘째 주 조사한 겁니까 이거? 네, 저희가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9,629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1명이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3%포인트 이상 반등했는데요. 47.8%의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는 48.6%, 지난주 대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긍부정이 거의 이제 붙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랑 같은 맥락입니다. 긍부정이 갤럽 조사에서도 동률이었는데 조국 정국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하고 이제 만나면서 소통 통합 행보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한일 지소미아 이 조건부 종료 결정 재확인 이 부분이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철회를 유지하자는 쪽 의견이 한 50, 60%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한국당 측에서 혹은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제 보수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소속 의원들의 여러 구설 뭐 김재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원유철 의원 관련된 그 비토 문자 메시지, 권성동 의원이죠.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뭐 출두 소식 뭐 등의 이유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야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실책이 있는 것이 대통령 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 이제 메커니즘상 보게 되면 야당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됐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듣고 인식을 이제 교정하는 이 루트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야당 내부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또는 내부 분열로 비춰지는 행보들 또는 내부의 지도부에 대한 공세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니까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이제 국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부분이 이제 끊기게 되면서 이제 부정적 악재 이런 효과들이 줄어든 측면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효과 나타나는데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 하면 또 오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 흔한 장면은 아니죠.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장면이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도 보통 국민과의 대화 시간하면 생중계로 이제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예. 그래서 한 2% 3%포인트는 상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계속 회자가 됐던 김세현 의원 불출마 소식 또 임종석? 네,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소식 이 부분도 한국당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슈고 민주당에는 86 세대의 교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민주당에는 좀 우호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최근 들어서 이 반등세를 보이는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보도를 보면 김세현 의원 불출마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속을 끓고 있다라든가 너는 잘했냐라든가. 근데 민주당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는 아름다운 퇴장식으로 이렇게 써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라든가 또는 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제 의원직 사퇴를 이제 그 불출마를 놓고 이렇게 이제 소속 정당에 따라서 기사가 달라지냐라고 해서 일정 정도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이제 비서실장이 내년 이제 선거 불출마를 하겠다. 제도권 정치를 이제 벗어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름다운 퇴장, 양보, 희생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김세현 의원은 한국당에서 이제 상당히 젊은 의원이면서 3선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합리적인 이제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매우 이제 강한 이제 목소리로 표현으로 한국당을 좀 비판을 했어요. 소속 정당을. 그러니까 한국당이 좀비 정당이다. 그다음에 존재 자체가 민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이제 비판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도적이고 또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젊은 의원이 소속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되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단순한 이제 우호적 감정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이제 지지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게 되면 젊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은 벗어나게 되면서 그 규정을 해놓은 비판적인 규정을 해놓은 것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내가 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지금 이번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2.9%포인트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공화당은 0.7%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당내 소속 의원들의 여러 구설들 있었죠. 권성동 의원의 이제 문자, 김재현 의원의 이해찬 대표를 향한 또 이제 막말 논란, 또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한국당 소식은 아니지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정광훈 목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또 좀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에 대한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대한 중도층의 좀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2주 전만 해도 한국당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하면은 민주당을 소폭 앞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중도층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다시 한국당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물갈이 여론도 있는 것인데 민주당과는 좀 다른 모습의 지금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혜용 센터장님.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39% 지지도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공화당 합치면은 38%거든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집토끼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뭐 여전히 보수 진영 또는 보수 유권자들 층이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다소 이제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 성향, 이념 성향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게 변하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40% 정도의 보수층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그것이 이제 결집도와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모아지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분석해 주신 이제 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지금 바른미래당과 공화당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공화당 상승한 것이 뭐 아직 이제 뚜렷한 흐름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제 이후에 세력 확장과 또는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이제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한국당으로 모아지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확신감이 모아지게 되면 바른미래당이나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퍼져 있던 분산되어 있던 지지층들이 한국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조국 장관 이 국면에서 보여줬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분 상황들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한국당으로서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들이 보수층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소신 지지를 하게 되는 경향으로 지금 다시 약간 바뀌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어쨌든 아직 총선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보수 진영 내 이런 유동성들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끊임없이 보수 통합에 대한 로브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삐그덕된다. 결과가 좋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만일 총선을 치르면 일려 다야 구도가 되는데 그러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보수 정당이 전멸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황교안 대표는 사실 대권 주자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가장 앞서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끌어안아야 되고 바른미래당 혁신파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이 당장 문제죠. 근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이 세 정당이 다 합쳐지는 모습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정당과 통합하고 나머지는 단일화 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호한 전략 때문에 계속 정당 지지율이 지금 조국 정국에서 좀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려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 상층부 지도부들이 이 통합이라든지 단일화 연대를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 총선을 나가야 될지 말지조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제 아까 조사업계 뭐 지금 현황 이제 말씀 나왔습니다만 실제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고민에 빠진 보수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이 일려 다야의 가능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선거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해서 총선에서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대개 그렇지만 이제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또는 중반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야당을 내가 특정 정당을 아주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진보 진영이 야당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선거 연대를 통해 가지고 야당이 어쨌든 후보를 내가 이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 당에 이제 선거연대가 되면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먼저 선호하는 정당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을 심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야당이라는
도구를 들었을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총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이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수 야당들이 하게 되면 뭐 지금보다는 확실히 이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야당이라는 그 도구가 저는 이제 회초리에 비유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들어서 정부 여당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기에 깨끗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탄핵 때 부분에서 단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것이 계속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부분과 과거와 어쨌든 단절을 확실하게 짓고 그래서 그것이 부러지지 않은 것이 일단은 선거 연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로 이제 부러지는 회초리를 묶고 거기에 이제 좀 깨끗한 모습들, 새로운 인적 쇄신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추지 않게 되면 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이제 선거 연대에 대한 학습도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야당을 했을 때만큼 매끄럽게 선거 연대를 통한 성과를 내는 것이 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태수 대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네. 근데 거기서 뭐 지소미아 문제, 북미 대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다만 조국 전 장관 질문이 분명히 나올 텐데 나오겠죠.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아닐까요? 네, 뭐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하고 이제 사과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야당에서는 또 뭐 계속되는 사과 요구가 있습니다. 예. 국민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부분 아마 다시 언급하면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뭐 유감이라든지 사과 표명을 다시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금 유리한 이슈들 뭐 지소미아라든지 모병제 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전례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오른다고는 하는데 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사전 각본이 없는 그런 대화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실언을 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방송을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이니까. 네. 방금 또 지소미아 얘기 줬으니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여론사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는데 95% 시대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5%,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33%, 5대3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9일 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보다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7%포인트 어허. 올라갔고요. 예.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한미 간의 지금 군사 분담금 그 조율 중인데요. 워낙 큰 격차로 지금 미국이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좀 미국의 입장에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예. 그 상황이라서 지소미아 이 압박도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중도층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보수층도 거기에 가세하면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이 55%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문제는 또 일본하고의 관계이고 네. 이 지소미아 문제가 일본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생각이 국민의힘이 강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각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합리적으로 풀어야 개선을 해야 우리 경제도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한 것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지적들도 일견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어쨌든 한일 간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제 약간은 합리성을 벗어난 영역에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아졌고 예.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종속적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컸다면 최근에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어쨌든
과거처럼 그렇게 좀 비굴한 모양새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이제 국민들 정서에 좀 깔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택수 대표님 이제 말씀하신 조사에서도 보면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절반을 이제 넘게 되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어쨌든 미국 측에 이것이 이제 종료 결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이제 표명한 것도 예. 아마 이런 국민 여론과 무관치 않은 예.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 70%뭐 이렇게 높게 나올 때 그 국민들에게 뭘 제일 잘한 것 같냐고 물으면 남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 문제가 삐끄덕거리는 상황인데 북미 회담이 다시 시작되면은 여기에 탄력받아서 대통령 또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다. 아마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대통령실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는 주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거나 또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잘 됐을 때였는데요. 아마 연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북미 관계가 잘 풀리게 되면 남북 관계도 이제 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 이유 중에 한 세 번째 정도가 남북 관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서 지지하는 그 이유도 늘어날 것이고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예.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 또 뭐 구속이 되냐 안 되느냐, 혹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또 지지율은 내려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뭐 이제 영향이 워낙 이제 대통령이 신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큰 이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내일 국민소통 이제 행사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유관 표명을 좀 분명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조국 장관과 현 정부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 고리를 일단락시키는데 좀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후에도 사실 정경심 교수 이제 관련한 기사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별다른 이제 영향을 사실 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어쨌든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일정 정도는 국면이 어쨌든 바뀌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왜 조국 장관 끝났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데 높아지느냐? 그것은 그때보다는 지금 잘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미치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도 뭐 저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